안녕하세요. 우선 엄마표의 정의부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숙제시키고 이게 다 엄마표 아닌가요? 전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모든 게 다 엄마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후 엄마라고 총칭하겠습니다. 학원 안 보내고 사교육시키지 않고 집에서 학습을 주도하고 가르치는 걸 엄마표 학습이라고 칭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엄마표는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가 아니라 요즘 많은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의미의 엄마표 학습을 정의를 두고 말씀드리고 이후 저희 엄마표에 대한 생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딱 드는 학원을 찾기는 어렵고 막상 보내보니 이것저것 구멍이 보이고 이 돈 주고 보내느니 이 시간을 쓰고 보내느니 어차피 숙제도 내가 봐주는 거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으시죠? 여기저기 엄마표 방법들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다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고 하고 방법이 쉽다라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왜 안 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의 시간을 담보로 시험 삼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썸네일 부제처럼 누구나 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하실 수 없는 엄마표에 대해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준비가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시다면 시작하세요. 아이들 학습시키시면서 아니 얘가 이게 왜 안 되지? 이걸 왜 모르지? 왜 맨날 제자리야? 하시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모두 다 같은 약 먹나요? 아니죠. 증상에 따라 다른 약을 먹고 정도에 따라 약이 조절됩니다. 심하면 항생제도 먹고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약도 바뀌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처방을 받는 거죠. 얘는 무수히 많지만 일례로 아이가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 뒤에 나오는 분수의 덧셈, 뺄셈, 통분의 개념,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 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이해하고 지도하셔야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가 제대로 알고 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형도 다각형의 개념부터 시작해 둘레, 넓이, 부피로 이어지는데요. 수학도 어떤 한 부분이 나중에 아이가 배울 어떤 개념과 연계되고 따라서 어떻게 잡아주고 오답을 정리해줘야 중고등학습까지도 어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보이는 분이 지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에 집중하던 아이 언제부터 읽기 쓰기를 시작해야 할지, 아이가 원할 때라고는 하는데 그 적기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이가 듣기는 잘 되는데 읽기가 어렵다, 혹은 쓰기가 안 나온다고 할 때에도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귀가 열려서 듣기만 해도 다 아니까 눈으로 글을 따라가지 않아 듣는 속도로 읽을 수 없으니 잘하는 듣기에만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악력이 약해 생각하는 속도를 손이 못 따라가서일 수도 있고요. 책을 훑듯이 읽다 보니까 대충의 이야기 흐름은 이해한 것 같은데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습득되지가 않아서 같은 패턴만을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 과정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할까요? 조언을 구하면서요. 또래 어머님들께 혹은 온라인에서 그분들이 내 아이의 특성과 기질을 잘 모르는데 다른 아이에게 했던 방식들이 과연 내 아이에게 맞을까요? 한 발자국 앞서서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엄마표 영어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을 보시면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신 엄마표 영어 1세대 분들, 아이들의 진로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 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국제학교 졸업 후에 해외 대학에 진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취사 선택이 중요하겠죠. 내 아이의 진로와 내 상황에 맞춰 내 아이에게 맞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학에서 가르친다는 건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학습을 하며 아이가 모르는 걸 알아가고 엄마와 함께 그 시간들을 공유한다는 건 정말 이제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직접 지도한다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고요.
사람인지라 욕심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라면 틀려도 시도 자체를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앉아있는 것 자체부터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 아이인 경우는 앉아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잘하는 건 오케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포커스해서 어머님 생각에는 이것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은 엄마로부터 인정받을 기회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길을 찾아나갈 때까지 끝까지 소나무처럼 기다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웃으면서 바라봐 주실 수 있다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습 이전에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 전달되기가 어렵고요. 아이 또한 마음이 열려야 머리로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닫혀버리면 서로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세 번째, 어머님께서 확신이 있으실 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원을 보내느니 다른 아이들도 엄마표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나도 가르칠 수 있겠다 하시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겉으로 보는 것과 막상 실제로 해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죠. 특히 아이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변수가 많거든요. 어머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시는 일이니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 시작하실 땐 의욕도, 의도도, 능력도 그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지만 막상 하시다 보면 직장을 다니시든 아니든 매일같이 아이와 학습을 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이가 그만뒀던 학원 꾸준히 다녔던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냥 보낼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아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되시기도 하고 내가 세운 계획과 교재 방법이 맞나? 뭘 더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찾아온 교육 정보에 또 불안해지시기도 하고요. 그럴 땐 심지 굳게 내가 맞아.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시작했으니 적어도 1년은 해보자. 또는 아이가 내 능력을 벗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해보자 라고 다짐하며 하다 중간에 멈추고 학원 가고 또 엄마표를 진행하다 학원 가고 이렇게 많이 방향을 바꾸는 건 아이 학습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재 정보도 많지만 내 아이가 필요한 교재로 내 아이한테 맞는 진도로 내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나는 수학에서 영어에서 독서에서 이 정도 선까지는 해보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아이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엄마를 믿고 따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엄마표 학습 그 어떤 것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엄마와 같은 전문가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나죠. 자다가도 아이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 번쩍 뜨고 아이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엄마의 역할과 능력은 무한대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모든 걸 해내야 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하죠. 이젠 학습까지 엄마표가 등장했지만요. 가장 본질적인 엄마표는 아이가 어릴 때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한 사람이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습득하게 하고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고 학교 다녀오면 숙제하고 놀아야 한다는 등의 습관을 만드는 것도 엄마표고 아이 일정 조정하고 학원 세팅하는 것도 엄마표입니다. 학원 보내는 건 쉬운가요? 알아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보냈어도 꾸준히 확인하고 체크하시는 것도 엄마표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아의 정서적인 부분에 신경 쓰시는 것도 엄마표고 인강을 신청하시는 것, 체력 관리해 주는 것, 감정 추스리게 해주시는 것, 입시 정보 찾기 등등도 다 엄마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심지어 먹이고 입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뒷받침하는 토대이자 매니저, 서포터로서의 역할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벅차던데 여기서 뭘 더 할까요? 엄마도 사람이고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학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엄마표 하시지 말고 학원 보내세요 라고 드리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학원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 도움 받을 수도 있고 과외도 있고 인강도 있고 기타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심지어 엄마표를 못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담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 영상이 자꾸 길어지네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갑게 들고 오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